은퇴는 지출이 줄어드는 시점이라는 오해. 은퇴를 전후한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안도하는 부분은 지출이다. 출퇴근 비용이 사라지고 회식이나 업무 관련 소비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생활비도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른다. 은퇴 이후 경제적 불안보다 심리적 안정을 먼저 느끼는 이유다. 그러나 이 판단은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된다. 은퇴는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이 아니라 소비의 성격이 바뀌는 시점에 가깝다. 직장 중심의 필수 소비는 사라지지만 시간 증가와 생활 반경 변화로 새로운 지출이 생긴다. 평일 낮에 외식 잦아진 이동여가와 취미 활동 소소한 온라인 소비가 대표적이다. 각각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빈도가 높아지며 월 단위 지출을 끌어올린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수입 대비 지출이라는 기준이 희미해진다. 월급이 사라지면서 소비를 통제하던 심리적 브레이크도 함께 사라진다. 지출이 늘어나는 과 정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는 시점은 항상 늦어진다. 은퇴 이후 고정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 노후 자산을 잠식하는 핵심 요인은 고정비다. 고정비는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한번 구조가 형성되면 줄이기 어렵다. 은퇴 이후 고정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가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료비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은 일상이 된다. 진료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검사와 약 처방 추적 관찰이 반복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각종 민간보험료가 함께 움직인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보험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매달 고정 지출을 키운다. 주거비 역시 은퇴 이후 새롭게 재편된다. 대출 상환이 끝났다고 해서 주거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와 재산세 수선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오히려 노후에는 병원 접근성이나 생활 편의를 이유로 주거 환경을 조정하며 비용이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통신비와 구독 서비스 역시 간과하기 쉬운 고정비다. 스마트폰, 인터넷 각종 멤버십은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해지 가능성은 낮아진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방치되지만 누적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생활비 착시가 노후 자산을 빠르게 무너뜨린다. 은퇴 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나는 많이 쓰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이 인식은 실제 지출 규모와 거의 항상 어긋난다. 이유는 생활비 착시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소비를 사건 중심으로 기억한다. 여행이나 큰 병원비처럼 눈에 띄는 지출만 떠올린다. 반면 매일 반복되는 소액 지출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은퇴 이후에는 이 착시가 더 강해진다. 월급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지면서 지출 판단의 기준이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로 바뀐다.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소비도 적었다고 느낀다. 연금과 이자 소득 역시 착시를 강화한다. 이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흐르는 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산을 쓰고 있다는 감각이 약하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체감은 거의 없다. 이 구조가 몇 년 반복되면 자산 감소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노후 파산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는 오랜 시간 진행됐지만 인식이 뒤늦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노후 자산 관리는 투자보다 구조 점검이 우선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재무 관리의 핵심을 수익률이 아닌 지속성에서 찾는다. 더 많이 불리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지출 구조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모두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활비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관리할수록 착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자산을 사용하는 통장과 남기는 통장을 분리하면 자산 감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노후의 지출은 단순히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삶의 질과 직결된다. 다만 모든 지출이 같은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줄여도 삶에 영향이 없는 비용과 줄이면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